벚꽃이 만개하는 등 도심 곳곳에 봄 기운이 완연하지만 강원도 내륙과 산지에 깜짝 한파가 들이닥쳤습니다. 일교차가 15도 넘게 벌어지는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돼 개화기에 접어든 복숭아와 배 등 농작물 저온 피해가 우려됩니다. 제2경춘국도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선 도심을 연결하는 입체 교차로가 필요한데 기본 설계엔 반영되지 않아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한명준 고성 군수가 동해 북부선과 동해고속도로 고성 연장 등 굵직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1년 동안 함군수 체제의 고성군 성과를 들어봤습니다. 조선 비운의 왕인 단종의 얼굴을 그린 그림 단종 어진이 국가표준영정 100호로 지정됐습니다. 영월군은 단종 어진을 공개하고 충돌의 고장 이미지를 문화적 관광 자원으로 창출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뉴스입니다. 이지혜 아나운서 오늘 아침 출근길 어떠셨나요? 좀 춥지 않았나요? 맞아요. 요즘 만개한 꽃 보면서 봄을 만끽하고 있었는데 겨울로 다시 돌아갔나 싶게 춥더라고요. 겨울옷 다시 꺼내야 하나 고민도 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요. 4월에 때 아닌 한파특보가 내려져서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졌다고 합니다. 때 아닌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어서 농민들은 더 애를 태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 치악산 중턱에 활짝 핀 복사꽃이 싱그러운 봄을 알립니다. 거리 곳곳을 물들인 봄꽃은 춥고 길었던 겨울을 털어내고 도심에 생기를 더합니다. 하지만 14일 아침은 봄을 시샘하듯 뒤늦게 찾아온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전날보다 10도 안팎으로 뚝 떨어진 날씨에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옷깃을 여미며 걸음을 재촉합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둔 겨울용 외투를 다시 챙겨 입고 나선 시민들도 눈에 띕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나왔는데 좀 추운 것 같아요. 지난 13일 밤 10시를 기해 도내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14일에는 설악산 대청봉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8도를 기록하고 철원과 춘천 등에서는 서리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꽃샘 추위에 더 치명적인 건 과수 등 농작물입니다. 특히 지난 3월 유난히 포근한 날씨로 꽃이 일찍 피어 냉해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농부들은 지난밤 한파 소식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춥다고 해갖고 아침에 일찍 한 5시쯤 나와서 계속 온도 체크를 해보고 그랬는데 서리도 안 오고 그래서 뭐 괜찮은 것 같은데. 4월에 산지가 아닌 내륙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건 지난 2004년 특보 기준이 바뀐 뒤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15일 아침 절정에 이른 뒤 차차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하고 농작물이 저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5일 아침에도 밤사이 맑은 날씨에 바람이 약한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이 14일과 비슷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14일보다 조금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원 내륙 대부분 지역과 산지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많겠으니 유난히 포근했던 3월, 뒤늦은 4월의 한파 등 오락가락하는 날씨 탓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도내 유일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인 제2경춘국도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노선에 대한 밑그림 격인 기본 설계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노선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제2경춘국도와 춘천 도심을 연결하는 접근도로 조성 등에 대해 국토부가 말을 아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46번 국도를 따라 그어진 빨간색 선, 제2경춘국도 최종 노선입니다. 현재 노선 기본 설계 용역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체 33km 중 춘천 구간은 가평군 하생리부터 춘천시 서면 당림리 간 12.4km, 당림리부터는 기존 46번 국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교통량 증가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통량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주민 안전 문제가 있고 제2경춘국도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하지만 목적지가 춘천이라면 춘천이 서면 안보리도 춘천이긴 합니다만은 거기에 와서 시속 60km로 줄고 또 교차로가 많은데 거기를 통과를 하다 보면
결국은 안보리 지역은 또 교통지역이 되지 않는가 이런. 실제로 안보 1, 2 앞 46번 국도에서 최근 3년 동안 30건 정도의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안보리 구간 50m는 지하도 형태로 만들고 최고 속도를 시속 60km로 제한한 마을 주민 보호 구간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안전과 교통량 분산과 같은 우려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곳 서면 안보리부터 용산리 간 국도 대체 우회 노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당림리 종점부터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입체 교차로가 필요한데 기본 설계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노선은 현재 진행 중인 예비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타당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이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놓은 상태고요. 올해 안에는 아마 어떤 사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오면 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됩니다. 대체 우회 도로에 대한 약속을 원주국토관리청에서 분명히 도에서는 약속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6월 달에 확실히 그 답변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지. 제2경춘국도의 교통량 분산과 접근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우회도로. 우회도로 건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14일 강원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당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 투기공익제보센터에 접수된 공익제보에 대한 경찰 수사와 강원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017년 횡성에서 논란이 된 공무원 부동산 구매 사례는 의심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해당 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주시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등은 도내 최초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원주에 설립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의 공동투자를 통해 일터를 만들고 지역 장애인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원주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홈페이지 제작 등 IT 분야와 장애인 복합 여행 분야, 콜센터 등의 일터를 공단 중소기업 등과 공동으로 설립하고 60여 명의 중증 장애인을 채용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한명준 고성 군수가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동해 북부선과 동해 고속도로 연장 등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이라는 과제도 있습니다. 미니 인터뷰 한명준 고성 군수를 만나봤습니다. 네, 1년간 정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자 노력했고요. 그동안 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취임하자마자 산불이 있었고 긴 장마와 2번의 태풍, 그리고 또 그 전체를 짓누르는 코로나19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역경을 우리 주민들과 같이 잘 이겨나가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6대 정책, 64개 과제를 쉼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작게는 실천된 것도 있고 많은 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한 개는 미제로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이런 것들을 잘 진행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내겠습니다. 먼저 활력 있는 지역경제 부분에서는 청년 창업 일자리 육성, 지역 향토기업 육성 사업을 완료 후 확대 추진 중이며 산업용지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2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고성군 복합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 등 6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입니다. 농민어촌 그 분야에서 있어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하고 지원하면서 양봉이라든가 유딜 300이라든가 농촌용 여러 가지 관광과 복합되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재료용 관광산업으로는 DMZ 관광산업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통일 전망대를 비롯해서 전방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관광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갈 뿐만 아니고 화진포와 송지호를 연계한 여러 가지 투자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특히나 송지호에는 해군 경관지구 사업으로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거진 등대지구에 해맞이 숲길 경관형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이 조만간 실행이 되어 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관광객들이 와서 체류하고 머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그 중심이 있다 하겠습니다. 올해 말부터 동해 북부선 사업이 시작됩니다. 유라시아 대륙 철도망과 남북을 연결하는 북방 경제 핵심 교통수단으로 최우선으로 수도권을 잇는 동서고속화 철도와 동해 북부선을 연결하여 수도권과의 근접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직결 노선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항구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 물류항으로서 제진역과 연결하여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지역의 물류뿐만 아니고 세계의 물류가 이 역을 통해서, 이 항구를 통해서 유라시아와 연결되는 그런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일 아쉬웠던 것은 고속도로가 속초에서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 기본 설계에서는 우리 고성이 들어가 있지만 아직 그게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가 들어와 있는 지역이 고속도로가 없을 때보다 활성화되면서 우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 1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일정 그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그것을 확실히 챙겨서 우리 고속도로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변화를 조성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과 새로운 삶의 동력을 부여하는 그러한 관광지로서 곽광을 받고 그 가치가 높이 올라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와 고속도로 연결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는 우리 강원도를 주도할 수 있는 고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가치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고성 군민이 하나가 되어서 밝은 미래를 헤쳐나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이뤄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비운의 왕인 단종의 얼굴을 그린 그림인 단종어진이 국가표준영정 100호로 공식 지정돼 14일 공개됐습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조선 6대 임금인 단종의 어진이 국가표준영정으로 지정돼 단종 선양 사업을 해온 영월군의 문화적 관광자원 창출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진 제작을 하게 됨으로써 영월군민 삶 속에 역사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충절의 고장으로서의 이미지를 재조명함은 물론 대내적으로 단종의 삶의 궤적을 되돌아보고 장릉 경내에 위치하고 있는 단종 역사관의 영구 봉안함으로써 향후 후대에 남길 문화적 사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 군수는 이어 지역 고유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문화도시 조성을 통해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릉시가 ITX 세계 총회 유치를 위해 ITX 국제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강릉시가 공동으로 개최한 회의에는 유치도시 선정 투표권을 보유한 말레이시아와 중국, 인도네시아 이사진들이 참석했습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이날 직접 연사로 나서 강릉을 소개하고 2026년 ITX 세계총회 유치에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에 따른 시민 불안 해소와 신속한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실시한 무료 검사 인원이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2일까지 4개월간 시비 4,300만 원을 들여 시민 1,940명에 대한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9일부터는 진단검사 비용이 전액 국비로 지원돼
지역, 증상 유무, 역학적 연관성 없이도 누구나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구 지역 농가에서 계절 근로자로 일을 하던 필리핀 딸락주 딸락시 근로자들이 입국을 요구하는 현지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필리핀 딸락시 근로자 900여 명은 지난 7일 집회를 통해 다시 양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입국 허가를 요구했습니다. 2003년 양구군과 필리핀 딸락시의 농업교류협정에 따라 계절 근로에 참여했던 이들은 한국 법무부의 입국 허가를 받았지만 필리핀이 방역 대상 국가로 지정돼 질병관리청의 제재를 받는 상황입니다. 양구군은 600여 명의 계절 근로자를 요청해 왔으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지난해부터 계절 근로자를 받지 못해 농번기 일손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동해시의회 김기하 의장이 갈등을 빚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일지구 사업 문제 해결을 위해 간담회를 제안했습니다. 김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구가 지정된 지 8년이 지났지만 각종 의혹 제기 등 사회적 갈등과 분쟁의 요인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개발 사업이 지체되면 지역개발 저해 등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정상화를 위해 시의장과 동해시장,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청장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 대응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심평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해 확산 방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환자 치료를 위한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 유통 현황 제공 등을 지원한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환자 빅데이터를 개방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데 협력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여행이 어려워진 가운데 강원도가 비대면 온라인 교육여행 VR 콘텐츠를 제작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VR 콘텐츠에는 김유정 문학촌과 강원 가명, 오죽헌 등 도내 역사와 문화, 인물을 바탕으로 한 주요 관광지 30개소를 담았습니다. 특히 360도 특수 카메라로 교육 여행지를 촬영해 관광지를 간접 체험할 수 있고 요소마다 설명을 볼 수 있어 시청각 교재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강원도 교육여행 VR 콘텐츠는 강원도 관광 홈페이지와 랜선 교육여행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강원 지역의 수출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세관은 3월 강원 지역의 수출액이 2억 4천만 달러, 수입액은 2억 9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수출은 37.5%, 수입은 40.2%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정밀기계와 화공품, 자동차 부품이며 천연가스와 석탄을 가장 많이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창군이 15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1,17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평창군은 평창읍 생활체육관에 예방접종센터를 조성하고 초저온 냉동고 등을 갖춰 안전한 백신 보관에 나섰습니다. 또 무정전 전원장치 등을 마련하고 중증 이상 반응에 대비한 긴급 이송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센터 하루 접종 가능 인원은 약 300명이며 원활한 접종을 위해 날짜와 시간대별로 분산 접종할 계획입니다. 속초시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청년몰 활성화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속초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지역 청년몰인 겟베스트에 국비 1억 원 등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몰을 알리는 홍보물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지역 수산업계와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아소 일본 부총리는 마셔도 괜찮다고 말해서 분노를 더 키우고 있는데요. 그뿐인가요? 일본 정부 고위 인사는 중국이나 한국 따위에게 오염수 배출 항의를 듣고 싶지 않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깨끗하고 안전한 음용수라면 바다에 왜 버립니까? 생수병에 담아서 일본 강요들이 마시면 되겠네요. 아니면 농업용수로 사용하든가 말이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